네, 안녕하세요. 수리논술 장학생 조우철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논술 쓰실 때 이제 어느 학교 문제가 그래도 이제 우리 아이한테 맞을지 좀 참고하시라고 학교별로 이제 대충의 이제 개략적인 성향 좀 말씀드리는 영상으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어머님들이나 이제 학생들이나 많이 좀 실수하시는 게 특히 이제 그 논술이 이제 뭐 이맘때 좀 와가지고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이 그러시는데 보통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교과가 뭐 숭세라는 데 그러니까 국숭세에서 뭐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요런 아이들이 보통 이제 그러면은 논술을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지. 논술 쓸 때 뭐 건동홍하고 뭐 중경에서 쓴 다음에 우리가 여기 썼는데 여기 좀 붙게 해달라. 이렇게 오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요거는 좀 많이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물론 라인으로 보면은 이제 저희가 뭐 이제 교과 라인보다 이제 위에서 잡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그건 맞긴 맞는데 학교별로 성향이 달라요. 학교별로 어느 학교는 어느 문제들을 자주 출제하고 어느 학교는 어느 문제들을 출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스타일, 성향들을 잘 파악하고 잘 써야지 우리 애가 잘 풀 수 있을 만한 것들 내년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들 그렇게 좀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 좀 가르쳐 본 애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뭐 이 친구가 그래프 문제 푸는 걸 좋아한다. 아니면은 그래프가 대신 수식 문제 푸는 걸 좋아한다. 증명 문제 푸는 걸 좋아한다. 약간 창의적 문제 푸는 걸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첨삭하면은 이제 그게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좀 성향을 파악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학교들을 많이 좀 이제 원서 상담을 해주고 있죠. 요맘때가 좀 제일 바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학교별로만 쭉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학교가 좀 많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간당간당하게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가 일단은 없죠. 근데 최저가 그냥 없기만 할 뿐이지 이제 실질적으로는 고대가 한 4, 8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그냥 이제 나올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최저가 없으니까 수학은 1, 2등급 사이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이 나온 적 없는 2등급이 안 돼요. 1, 2가 왔다 갔다 해야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범위에서 미적분 확통기하가 다 나오는데 말 그대로 다 고르게 나와요. 근데 약간 이제 확통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그 약간 공식을 암기해야지만 풀 수 있는 것들은 잘 안 내고 약간 그 고1 때 나왔던 경우의 수 느낌처럼 약간 기준을 잘 잡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내는 편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숫자들, 뭐 정수 가지고 문제 푸는 것들 이런 것들만 좀 할 수 있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기하 같은 경우는 벡터를 좀 주로 내는 모양새긴 한데 뭐 나왔다 안 나왔다 합니다. 그리고 벡터가 안 나온다고 치면은 뭐 2차 호수 나올 때도 좀 있고. 근데 공간은 좀 자주 출제를 안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공간 같은 경우도 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골고루게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 약간 문제 내는 성향을 보면은 약간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요 문제가 얻는 걸 요구하는 거구나 딱 이제 알아챌 수 있는 애들을 이제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문제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낼 때 뭔가 조금 문제에서 새로운 거 뭔가 만들어요. 새로운 정의를 만들고 이 정의를 너가 한번 이해해라. 이해하고 요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만 응용한 문제를 풀어라. 그러니까 이해를 했는지를 보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해만 하면은 응용 정도는 조금만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문제 푸는 거 어렵지는 않고. 그래서 딱 이제 어떤 뭐 새로운 뭐 정의나 구조 같은 것들을 보고 얘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이해력을 보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만 들으시면은 와 이걸 어떻게 푸냐 이게 논술이냐 이런 게 논술이구나 하실 수가 있는데 연세대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학교들은 좀 나아요. 최저도 없고 그럼 연세대면은 이제 뭐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 학교인지 높을 수밖에 없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다른 학교들은 그냥 무난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창의적인 약간 조금 그리고 이해도가 빠른 친구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범위도 미적 확통기야 골고루게 나오고 그래서 약간 조금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수학 천재를 원한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이제 고대. 일단 고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높아요. 4, 8인데 4, 8일 최저는 맞추기가 꽤 어려운 편이에요. 이제 물론 스카이를 이제 가고 싶은 학생들이면 이 정도는 이제 맞출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얘를 수월하게 맞추려면 그러면은 논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정시 위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저가 높은 학교들은 이제 물론 여기 맞출 수 있는 애들이면은 뭐 이제 머리는 뭐 좋은 애들이겠지만 그 애들이 정시 위주로 공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술은 좀 약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실질 경쟁률이 많이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그건 좀 감안하시고. 근데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도 일단 네, 전범위 다 나옵니다. 수원투, 미적분, 확통, 기하 다 나오죠. 그래서 확통 기하는 채점이 좀 적게 나오긴 했어요. 모의고사에서 한 25점, 20점 정도? 기하도 한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고. 근데 그렇긴 한데 확통 기하 같은 경우는 약간 연세대는 조금 그러니까 공식을 이제 안 배웠어도 아이디어만 잘 캐치하면은 그러니까 머리를 극복할 수 있다는 느낌인데 고대 같은 경우는 확통 기하가 교과서 유형,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유형을 약간 변형한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물론 이건 올해하고 작년 모의사 기준입니다. 약간 응용하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약간 성실성을 측정한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 배우긴 배웠냐, 그때 배웠을 때 그 배웠던 내용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냐,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연세대처럼 약간 독특하고 튀는 듯한 느낌은 아니에요. 연세대가 좀 독특하고 튀는 문제들을 많이 내는데 고대는 이제 그렇지는 않고 성실하게 잘 공부했냐 했으면은 잘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내는 편입니다. 근데 그리고 수원투하고 미적분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애들이 워낙 다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실성을 측정한다기보다는 이건 약간 조금 그 수식의 의미를 잘 파악해가지고 요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냐. 그래서 그냥 수식 계산만 잘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연세대에 맞고 고려대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고대 같은 경우는 어떤 내가 수식을 풀었는데 이 수식이 사실 아까 나왔던 그 수식과 뭐 수직 관계에 있는 수식이기 때문에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의미 따지고 약간 관계 따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정석적인 느낌을 좋아하는 편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비슷한 라인에 있는 학교들이 다 그 경향성이 다 달라요. 건도공이 그게 좀 큽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강대입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수, 원, 투, 미적분, 확통에서 내는데 기하는 잘 안 나오긴 했지만 올해는 또 모릅니다. 보통 확통 같은 경우는 컴공이 나오는 학교에서 자주 내요. 그러니까 컴공하고 같은 시간대에서 확통 출제를 이제 꾸준히 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컴공이 아닌 시간대에 그 AI였나? 그게 이제 그 과가 시험을 보기 때문에 둘 다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확통도 좀 필요하시고. 그리고 보통 문제를 수원투하고 미적분에서 이제 문제를 내는 편인데 문제가 수원투에서 낸다고 하더라도 내도 그래도 미적분 공부한 경험이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미적분이에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약간 고려대하고 좀 비슷하게 문제 풀 때 올바른 정의를 활용하고 올바른 이제 과정을 이제 거쳐가지고 풀 수가 있는지를 중요시하는 이제 그 감이 좀 커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수원투에서 뭐 역함수가 존재하게 하는 어떤 뭐 조건을 구해라. 요게 요새 애들한테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애들이 이게 너무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문제 푸는 스킬이 있어요. 근데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 문제 푸는 스킬을 쓰게 되면은 중간 과정을 건너뛰니까 중간 과정까지 다 써야 돼. 정확하게. 그래서 다 쓰거나 아니면은 중간 과정에서 뭔가 기존 유형과 틀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중간에서 이거 유형 아니구나, 이 문제는 여기에 맞게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다 정석적으로 따져야지 문제 풀 수 있게 되는 편입니다. 약간 고려대하고 문제 스타일이 유사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네, 성균관대 넘어갑시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일단 수원투에서 문제를 내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 문제를 좀 낼 때 그 고1 수학에서 주로 그 함수에서 합성함수에서 문제를 조금 변별력을 주는 편이거나 아니면은 수원에서 수열 파트.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면은 수열하고 요 합성함수가 지금도 공통 이제 범위에서도 문제 어렵게 내는 가장 1순위인 걸 아마 알 거예요, 애들도. 그래서 합성함수하고 수열에서 문제를 조금 꼬아서 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려대나 서강대처럼 이제 어떤 수식의 의미를 따져가지고 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약간 다르게 뭐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공식을 증명하는 문제 같은 느낌을 내거나. 그래서 공식 증명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fx가
뭐 x제곱 플러스 뭐 2x 플러스 뭐 a고 여기서 뭐 a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개수가 적다고 미지수가 뭐 한두 개 정도 또 나오다 보니까 딱 이제 구할 거 정해져 있고 숫자 많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고. 그런데 근데 성대 같은 경우는 이 공식 증명하는 문제에서는 fx 이렇게 내요. fx가 뭐 ax 세제곱 플러스 뭐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이제 d인데 요 함수가 뭐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 요때 이 b의 값을 a하고 c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많은 식을 내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수능처럼 이제 우리가 딱 숫자로만 나오는 문제 익혀져 있으면은 약간 정의적으로 접근하는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이제 물어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성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얘네가 세 문제 100분인데요. 얘들은 반드시 그 경우의 수 노가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이제 약간 문제에서 어떤 거 수식 잘 의미 따져가지고 복잡하게 머리에 써가지고 먼저 구했어. 어떤 식을 구했는데 여기서 이 조건 만족하는 뭐 A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시간 낭비를 일부러 시켜요. 자, 요거는 이제 수원투에서 문제를 내다 보면은 이제 약간 그 어렵게 내는데 좀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아예 시간 낭비를 시켜가지고 100분 동안 푸는 문제 개수를 이제 측정하겠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 노가다로만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마지막에 경우의 수 노가다가 살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간 낭비를 일부러 시키려고. 그래서 한양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한 말이지만 수원투에서만 나온다고 해서 뭐 그러면 수원투만 문제 풀 줄 알면 되는, 그러니까 미적분 포기하고 수원투만 공부하는 애들이 풀 수 있게 나오진 않죠. 여기도 한 최소 1, 2등급 나와야 돼요. 네, 한양대 봅시다. 한양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일단 없기 때문에 일단 얘네 같은 경우는 아까도 그러니까 전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난이도가 서성한 라인에서 서성보다 한 단계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출제 범위도 미확기에서 다 골고루 냅니다. 수원도 당연히 포함이고. 그래서 그 과마다 좀 다른 경향들이 있기는 있는데 뭐 과에서 약간 뭐 컴공이라던가 수학과라던가 이런 식으로 골고루게 다 잘해야 되는 학과다 한다고 치면은 아예 확통해서 50점 내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리고 뭐 확통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미적이 중요한 과다 그런다고 치면은 미적분에서만 한 50점 넘게 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과에 좀 맞게 내는 경향은 좀 있어요. 과에 맞게 이 비중을 좀 달리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게 좀 있겠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얘네가 한번 문제를 조금 약간 그 문제 출제하는데 약간 조금 뭔가 좀 이슈가 있었어요. 이제 좀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한번 이제 24학년도 때 약간 문제가 쉬워졌어요. 한양대 치고. 그래서 한양대가 연세대보다도 이제 급이 높거나 비슷한 급으로 내는 학교였는데 작년 문제들 보시면은 이게 한양대 문제라고 싶은 정도 좀 낮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 정도가 중경 외시적보다는 높아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무튼 이제 최저가 없는 학교 치고는 문제가 좀 쉽게 나왔다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올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 의외로 뭐 서강대, 성균관대하고 비슷한 급 문제로 난이도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건 뭐 올해 뭐 봐야 되는 거고, 일단 올해 뭐 의외로 조금 문제가 쉽게 나올 수가 있다. 단 쉽다고 해도 중경시보다는 어렵다는 거, 이것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중앙대 경희대를 좀 볼게요. 일단 중앙대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앙대가 최저가 조금 세기는 센데, 중앙대는 최저가 3학년6인데 대신 이 3학년6에서 좀 특이해요. 영어 2등급만 1로 바꿔줍니다. 3등급 안 바꿔주고 다른 과목들 안 바꿔줘요. 영어 2등급만 한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영어가 이제 내가 2가 나와요. 영어가 2가 나오고 뭐 수학이 2 나오고 뭐 탐구가 3 나왔어. 그러면은 원래는 7인데 영어가 1로 바뀌기 때문에 2, 1, 3에서 6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게 좀 가능합니다. 얘대만 이래요. 좀 특이해요. 아무튼 이제 뭐 그렇고, 그리고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2합 5인데 올해는 좀 주의하실 게 2합 5를 낼 때 탐구가, 보통 다른 학교들은 탐구는 한 개만 보거든요. 탐구가 근데 경희대만 탐구가 2개 평균입니다. 이제 물론 당연히 의치 약한 수 같은 경우는 탐구 평균 보는 데 많이 있는데 일반과 중에서는
일반과 중에서는 경희대만 특이하게 탐구는 2개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탐론 때문에 약간 좀 이런 거를 경계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자, 아무튼 이걸 좀 고려하셔야 될 거고, 얘네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얘네도 고르게 나와요. 수원2, 미적분, 확통, 기하. 근데 서성 라인 같은 경우는 확통 기하가 안 중요했어요. 서성 같은 경우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확통하고 기하가 비중이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미확기를 좀 고르게 하셔야 돼요. 이제 물론 지금 수준에서 고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수원2 미적분은 수능 준비로 당연한 거고, 그리고 확통하고 기하는 내신으로 들었거나 또는 이제 뭐 다른 공부를 하셨거나 개념 인강 정도는 들었어야 됩니다. 한 상황에서 확통기하 기출, 뭐 논술 문제라든지 뭐 그냥 이제 모의사 문제라든지, 모의사 문제 같은 경우면은 한 번 3점 정도 기출 문제 한다고 치면은 좀 최근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다 난이도가 여기 맞게 나오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한 일주일에 그래도 이제 한 1시간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지 요거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치면은 꽤 할만은 합니다. 중앙대하고 경희대. 네, 그래서 중앙대하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일단 중앙대만의 특징은 수식 문제를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수식 계산해서 뭔가 조금 계산은 조금 생각 한번 바꿔가지고 한 번 더 해서 뭐 x에 대한 식인데 그걸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꽤 쉽게 풀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앙대가 수식 계산 난이도는 중앙대가 이제 미적분하고 수원2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좀 특이해요. 최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미적분하고 수원2 난이도는 되게 쉬운 편입니다. 물론 수능 비교해서 참 대신에 뭐 확통하고 기하가 반드시 나오는 추세니까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거고, 근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일단 주의하실 게 얘네들은 그 도형 문제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도형이나 그래프 문제. 최근에는 좀 도형 대신에 그래프를 출제하는 편이던데, 그래프 문제를 그래프나 도형 문제를 한 문제 이상은 출제를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하시고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도 기하하고 확통은 반드시 출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주의를 하시고, 그래서 경희대가 유독 확통하고 기하 난이도가 꽤 높아요. 지금 체감상으로는 한양대보다 조금 쉬운 정도? 그래서 경희대 쓰신다고 치면은 확통기하가 좀 중요합니다. 여기 한정으로 확통기하 한 쉬운 4점까지는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미적분하고 수원2가 그냥 쉬운 4점까지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공부하는 거라 가지고 크게 문제 없죠. 그리고 시립대 같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시립대도 최저가 없기 때문에 한양대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시립대하고 한양대는 지금 이제 아이가 쓴다고 치면은 그 모의고사, 그러니까 그 구모는 이제 제가 나이로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 평가원 모의고사 미적분을 봤을 때도 2등급 이상이 나와야 되고, 확통을 봤을 때도 2등급 이상이 나와야 되고, 기하를 봤을 때도 2등급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요 세 과목을 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하시면 써올만 합니다. 왜냐면은 시립대가 미학기인 건 같은데 뽑는 인원수가 너무 적어요. 74명. 그래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한양대보다도 조금 꼬아내는 편이에요. 하지만 한양대도 이제 꼬아내는 편이긴 한데 시립대는 체감 난이도가 더 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세 과목 전부 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셔야 돼요. 네, 이화여대 같은 경우인데, 이화여대가 좀 이제 특이하게 수원2, 미적분, 확통, 기하인데, 이화여대는 확통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냈어요. 근데 올해는 또 모르죠.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22학년도부터 24학년도까지 3개년 동안은 확통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럴 거면 왜 걸어놨을까? 기하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한 번 나오고 아마 안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24학년도 때는 안 나왔던 것 같고 23학년도가 좀 가물가물한데 기하가 한 번 내고 이제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수원2하고 미적분 위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여대에 다 통용되는 얘기인데, 여대를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이 약간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조금 약간 오해를 좀 하시는 게 약간 여학생들끼리 이제 하는 거니까 조금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지 않을까 싶으신데 전혀 안 그래요. 절대로.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대든 공학이든 간에 그 아이들 수준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건 이제 조금 이제 그거에 약간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심정은 저도 이제 이해는 되는데 근데 그런 건 이제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 여대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그냥 일반 공학하고 비슷하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좀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문제가 꽤 어렵게 내는 편인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특징이 증명 문제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교과서식 증명. 그래서 약간 좀 문제를 풀 때 이제 수식 같은 거를 약간 수식 암기라던가 이런 것들이나 뭐 유형 암기 같은 거를 조금 싫어하지만 약간 뭐 수학적인 뭐 의미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거 따지기 좋아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굉장히 좀 좋아요. 그래서 수학을 조금 의미 따지고 좀 깊게 파고들어가기 좋아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가장 맞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화여대는 이제 그렇고 이제 건동홍인데 진짜 건동홍만큼 비슷한 라인에 있으면서 학교 문제 유형 차이가 심한 학교는 없을 겁니다. 일단 이제 건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특징 그래프 도형의 환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제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은 기하학을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기하 과목이 아니에요. 기하학입니다. 대학에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와 도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가 약간 유독 요 그래프나 도형에 약하다 싶으시면 이제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유독 좀 강하다 싶으시면 써보는 게 좋고.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프나 도형에서 무슨 뭐 길이나 뭐 넓이나 이런 것들을 식으로 만들어라. 식을 만들어요. 그럼 얘 가지고 미분을 해라, 뭐 적분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식을 그냥 이 식 가지고 미분해 보세요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요 그래프나 도형에서 식 한번 만들어 보고 그 식 가지고 뭘 하세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선제 조건이 그래프 도형이에요. 그래서 요 그래프 도형도 적당히 감 있는 감 정도가 있으면 좋긴 한데 조금 감이 좀 유독 좋다 싶으시면 유리하죠. 확통은 비중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기하 같은 경우는 올해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원래 기하를 좋아하는 학교였어요. 이름도 비슷하나요? 근데 이제 한 22년 후부터 안 내고 있다가 정확한 1학년도부터 그때부터 안 내고 있다가 최근에 다른 학교들 좀 눈치를 이제 그러니까 또 다른 학교들 경향을 좀 이제 보더니 올해 모의고사에서 기하를 냈더라고. 그러니까 올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확통은 이제 모르겠는데 확통은 일단은 1단에서만 나왔어요. 중복조합 하고 2학 정리한다? 아무튼 이제 2주 정도에서 나왔었는데 기하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일단 고르게 내긴 내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정의, 정석, 의미를 따지는 학교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계산 난이도는 굉장히 쉬워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쉬워요. 계산 난이도가 따진다고 치면은 한 2점짜리 쉬운 3점짜리.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요 식의 정의를 활용하거나 의미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풀 거냐, 이렇게 풀 거냐, 이렇게 풀 거냐 이거를 따지는 부분, 생각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화여대처럼 생각하는 거 좀 좋아하고 이제 의미 따지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홍익대 같은 경우인데 홍익대는 문제가 3개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합니다. 근데 나머지 한 문제가 좀 특이한 게 한 문제가 실생활 응용에서 나오는 경우가 커요. 실생활 응용이거나 아니면 약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뭐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낸다거나. 그래서 약간 조금 이제 그 이미지로 따지면은 홍익대 같은 경우는 미대가 세니까 약간 독특한 튀는 거 그런 걸 좋아한다 생각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실생활 응용 문제를 좋아하기 때문에 문제에 맞게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에 맞게 이제 수식 만들고 하는 부분에서 변별력이 갈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동홍이 제일 이 차이가 커요. 요 학교들 중에서도.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으니까 좀 주요 학교들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숙대 같은 경우 문제가 좀 특이한데 제시문을 좀 보시고 제시문에 나온 내용을 이해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시험장에서 제시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내가 공부한 다음에 이거를 공식처럼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풀리는 학교입니다. 문제 스타일 특이해요. 근데 얘가 아주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주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두 문제 나오는데 이 두 문제 중에서 1번 문제는 평범해요. 1번 문제는 그냥 평범한 계산이에요.
수능에서 나올 법한 그냥 평범한 계산. 자, 1번 문제는 이제 특이하지 않은데 2번이 특이합니다. 2번 문제가 요 숙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제시문에서 뭐 특이한 거, 그러니까 뭐 요새 애들 말로 따지면은 뭐 지들만 아는 얘기 한다, 이런 거를 이제 해요. 진짜 수학 오타쿠들이나 뭐 좋아할 것 같은 뭔가 특이한 걸 만들어. 새로운 거 만든 다음에 너 이거 한번 이해해보고 이거 이해한 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아주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1번은 평범한 계산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 없네 하고 풀다가 2번에서 멘탈 털려요. 안 봤으면은.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에서 나오는 뭔가 특이한 거 만들었어. 그러니까 뭐 굿을 가지고 뭐 저울 비교하는 거, 이렇게 이제 문제 나왔다고 치면은 한번 뭐 1짜리하고 2짜리 한번 비교해 보고, 한번 2짜리, 3짜리 같이 놓고 뭐 4짜리 한번 비교해 보는 식으로 이제 문제 실전에서 내 예시를 만들어 가지고 해보면 되는 건데, 이걸 잘 안 해요. 공부하는 것 같으니까. 나 문제 풀러 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는 요거만 좀 이제 요거 좀 적응할 수만 있으면은 크게 이제 부담감은 없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나대 같은 경우는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올바른 방법 한마디로 끝나요. 절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풀어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예전에 증명문제 자주 나왔지만 최근엔 증명문제도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고, 대신 어떤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가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수능 문제처럼 풀 수 있게 나와요. 수능 스킬을 써보고 싶게 유혹해. 이거 쓰면 되게 쉽게 풀릴 것 같아. 근데 쓰면 틀려요. 정확하게는 쓰면 틀린다기보다는 쓰면은 제시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감점이에요. 안 따랐으므로 그것도 감점도 크게 감점돼요. 엄청 커요. 거의 점수를 못 받았다 싶은 느낌 정도로 크게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진짜 교과서적인 풀이.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가장 많이 보여주는 건데, 이건 한번 아이들한테 한번 이 문제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아이들한테 어떤 이차함수가 있고요. 뭐 y는 x제곱이 있고, 요 위에 어떤 점 p가 요 그래프 위로 움직이는데, 이때 뭐 y는 x-4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에서 P와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 P점 좌표는 어디냐? 그럼 아이들이 100이면 100, 얘하고 기울기가 같은 거, Y'이 2x가 되는 거고, 여기서 1 되는 점의 좌표, x가 2분의 1일 때다, 이렇게 풀거든요. 이거 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내요. 그래서 왜? 이게 스킬이거든. 스킬이라는 얘기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교동학교 문제 풀 때는 도움이 되는데 교과서에 없는 거. 그래서 로피탈 같은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편미분도 있고 이런 거 다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나대 같은 경우는 문제를 낼 때 너 이거 스킬 이거 써보고 싶지? 한번 써봐. 타락시켜줄게.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반대로, 근데 반대는 뭐냐? 반대 생각하면 뭐냐? 오히려 논술 공부를 한 친구한테 유리한 게, 교과서적인 풀이를 어떻게 쓰면 우리가 스킬 써서 푸는 문제들을 제대로 푼다고 치면 이렇게 푸는 거다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방법을 쓰는 걸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써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못 풀어도 돼. 왜냐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스킬 써서 떨어질 거니까.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자기보다 수능 점수가 높은 애들 떨어질 거라고. 왜? 생각 안 하고 스킬 쓸 거니까. 그래서 이나대가 정말 그 수학 등급 낮은 애들이 말도 안 되게 잘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수능식 공부를 조금 안 맞는 것 뿐이고, 진짜 교과서적인 수학 공부를 잘하는 거기 때문에 실력이 나는 것도 아니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과기대 같은 경우는, 요 학교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합격率높습니다. 합격率높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문제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22, 23학년 때, 22, 23까지는 합격率굉장히 높았어요. 100점 만점에 한 90, 95. 문제가 정말 쉬워가지고, 정말, 이렇게 나왔었는데, 작년부터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진작 그래서 될 것 같은데, 작년부터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올해 나온다고 쳐도 과기대가 이제 학교 평가가 숭세단보다 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아이들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과기대만큼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 좀 많아요. 약간 이제 뭐 저도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약간 조금 카이스트나 뭐 디지스트 이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비슷한 느낌이니까.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이 학교들이 문제가 좀 쉽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합격컷은 높아요.
따라서 이제 중요한 거는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얘네들도 스킬 쓰면 안 되고 교과서적인 풀이로 풀어보시면 되는 건데 그때 정확하게 풀고 정확하게 쓰는 거. 풀고 쓰기. 그리고 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실생활 응용 문제를 조금 내는 편입니다. 작년에는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뭔 소리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보통 이제 그 수능에서 나온 패턴 중에서 운동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얘가 뭐 어떤 점이 이렇게 이제 움직일 때 뭐 몇 초일 때 어디서 도착하냐 이런 식의 문제 나오는 건데 요게 너무 자주 나온 유형이기 때문에 요 유형을 한 단계 트는 문제, 한 단계 바꾼 문제를 자주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생활 응용 문제 내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응용 문제도 좀 공부를 하시면은 좋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뭐 숭실대 같은 경우도 네, 중요한 것도 말씀드리면은 숭실대 같은 경우는 재작년 기준으로 합격 컷이 한 100점 만점에 한 20점, 30점? 되게 낮게 나왔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얘네가 실생활 응용 문제를 꽤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약간 뭐 라떼 시절 얘기인데 얘네가 원래는 과학하고 수학을 같이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과학을 이제 없앤 지가 조금 됐는데 이제 문제를 약간 변별력을 두기 위한 방식으로 이 과학 느낌의 실생활 응용 문제를 내는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얘네들도 실생활 응용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비문학 독해 같은 느낌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합격컷이 이렇게 낮게 나왔다는 얘기는 다들 내가 알고 있는 수능 문제처럼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수능 유형인 줄 알고 틀리게 푸는 애들가 너무 많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문제 이제 보시고 잘 접근해가지고 이거 내가 봤던 그건가? 아니구나. 이럴 줄 알면 되는 겁니다. 네, 세종대 보시면 세종대 같은 경우는 미적분까지 나오는데 일단은 미적분 비중이 당연하지만 높은 편이고 세종대 같은 경우는 작년이 최저합이 2합 6이었기 때문에 학교 레벨치고는 조금 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좀 높았었는데 올해 2합으로 다시 올렸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쉽게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세종대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수식에서 보이는 복잡함이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약간 그 쓸데없이 복잡해 보이는 식의 문제를 내요. 복잡해 보이는. 단 정리하면 쉬워지는 식을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걸 하는 거지, 아이들한테. 그래서 너 이 책 보고 너 쫄았어? 너 그러면 수학이 자신 없는 애구나.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이걸 보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여기서 뭐 이거는 이렇게 치환하고 여긴 이렇게 대입하면은 결국은 쉬운 식이구나. 이걸 할 수 있으면 잘 풀 수 있거든요. 이런 애를 뽑겠다 이거야. 그래서 요 시전하는 게 최근에 좀 많이 늘었긴 했는데 세종대가 그 탑 클래스에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좀 이제 어려운 거를 봐도 쫄지 않고 잘 풀 수 있으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당국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수능에서 약간 조금 고난도 문제들하고 비슷한 유형을 좀 많이 내는 편이에요. 고난도 문제와 유사한 스타일로.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 뭐 한 22번이나 뭐 30번 문제처럼 약간 그 경우가 많이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서 모순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게 수원2가 유독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미적분 같은 경우가 조금 난이도가 평이에요. 단국대가 이게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수원2 같은 경우는 진짜 막 배점 한 20점 문제짜리 문제 하나 푼다고 치면은 진짜 한 28번 문제 플러스 29번 문제 두 개를 같이 풀어야 된다 이런 느낌인데, 미적분에서 한 15점짜리 문제 하나 푼다고 치면은 약간 어려운 3점짜리 문제 두 개 섞어놨다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이거를 안다고 치면은 그냥 공부했을 때 효율 좋게 점수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미적분 공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제가 늘 그걸 강조를 해요. 미적분이 논술 점수 올리기 효율이 가장 좋다. 시간 투자 대비. 여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국대까지 보셨고 나머지들도 이제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광운대인데 광운대 중요한 거 이제 포인트 하나. 광운대 미적분 플러스 확통 아닌가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작년 기준 보실게요. 작년 오전에 얘네가 확통 몇 점 나왔을까요? 0점 나왔습니다. 작년 오후에 확통 몇 점 나왔을까요? 8점 나왔습니다. 물론 100점 만점 기준이죠.
뭐예요? 허세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허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학통을 이제 없애고 싶었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그 수시 입시 계획을 좀 미리 1년 전에 공표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미처 수정하지 못했던 거 아닐까 좀 싶어요. 아무튼 이제 강원대 같은 경우는 확통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변별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강원대 같은 경우도 학교가 최저가 없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한 100점 만점에 뭐 한 50에서 한 60점 사이 정도를 컷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확통을 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심지어 작년 확통은 확통에서 3단원 끄트머리에 있는 거, 아무도 제대로 공부 안 하는 거, 그런 부분에서 냈기 때문에 사실 변별도 없었어요. 아무도 못 풀었을 거예요. 그거 그 표본 추출 나왔거든요. 그거는 내신 때 애들이 그냥 잠깐 보고 마는 거지, 이건 진짜 안 나오는 거였는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가운데를 보실 때는 확통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뭐가 중요하느냐, 우리는 광운대가 사실상 수 1, 2 플러스 미적분인 거 알았잖아요. 근데 남들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확통도 공부해야 되는 거다. 근데 그게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펑크 비슷하게 날 수가 있는 거지. 왜? 그러니까 확통은 공부하느라고 시간 쓸데없이 쓴 애들이 이제 오게 되면은 미적에 더 많이 못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광운대 좀 노려보실만 한데, 광운대 공부할 때는 중요한 게 고1 수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운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원2하고 미적분 내는 건 이제 비슷해요. 수원2에서는 난이도가 좀 어렵게 내고, 미적분에서는 난이도가 평범하게 내고. 근데 얘네가 고1 수학에서 특히 수하에서 경우의 수라던가 아니면은 집합, 명제, 함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왜 내느냐? 애들 복습 안 하니까. 애들 복습 안 하기 때문에 너가 좀 수학에 관심 있는 애들이면은 그래도 이거 정도 기억하겠지 하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1 수학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하. 수상은 애들이 자연스럽게 공부가 돼요. 수능 준비하다 보면은 복습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뭐 걱정하실 건 없는데, 수하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카톨릭대입니다. 카톨릭대도 작년 대비 변화가 많았는데, 카톨릭대가 수 1, 2까지 해서 올해부터는 미적분까지로 바꿨어요. 그래서 수 1, 2에서 문제 내는 학교였는데 이제 미적분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예요? 수 1, 2 비중을 팍팍 줄이겠다. 미적분 비중은 엄청 올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논술 트렌드가 그래요. 미적분 위주로 내자.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대 같은 경우도 수 1, 2, 그러니까 약간 3, 4등급 애들이 이런 애들이 많아요. 수학 3, 4등급 애들이 공통은 어차피 그 점수 비중이 높으니까 많이 해. 근데 미적은 어려운 것도 아니야. 어려워 보이고 점수도 적으니까, 그러니까 총 배점이 적으니까 나는 조금 효율적으로 숫자를 하겠다. 수 1, 2만 하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이제 이런 친구들 불리한 거지. 그래서 반대로 미적분도 좀 공부한 애들한테 유리한 겁니다. 카톨릭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항공대 같은 경우는, 항공대는 그 공학 계열하고 이학 계열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공학 계열은 미적분까지, 이학 계열은 그 수 1, 2까지 나온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공대 같은 경우는 문제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약간 약수령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는 경향이 좀 심해졌어요. 약수령처럼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진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푸실 때 얘네 같은 경우는 문제 개수가 다른 학교보다 좀 많은 편이라 가지고 약간 정확하게도 풀어야 되지만 약간 빨리빨리도 풀어야 돼요. 그리고 수하에 나오는 이제 부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유리함수라던가 그 무리함수 같은 것들도 좀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골고루게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성신여대하고 동덕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성신, 동덕, 연세대, 미래. 그래서 이제 요 학교들 이제 같은 경우는 미적분까지 나오고, 요 학교들은 이제 크게 뭐 특색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좀 골고루게 나오는 경향이 좀 커요. 그래서 이 학교들 같은 경우도 수원2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수원2 난이도가 좀 높고, 수원2에서 문제 나올 때는 꼬고 꼬아요. 그래서 공통문제 나왔던 거에서 한 번 더 꼬아가지고 공통문제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면 틀리게 하겠다. 근데 미적분 같은 경우는 조금 평이하게 나옵니다. 전반적인 학교 기조가 다 이래요. 그래서 요 학교들도 성신여대, 동덕여대,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도 미적분에 투자하는 게 이제 합격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고,
이제 경기대하고 덕성여대인데 일단 요 두 학교가 좀 특이한 게 수 원투까지밖에 못 냅니다. 그렇게 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진짜 수 원투만 잘하면 되느냐? 그거는 좀 아니고요. 그러니까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작년 문제 중에 한 개가 약간 그러니까 1번에 3번이었는데 1번에 3번에서 그 이제 P점하고 그 B점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수원투처럼 이제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냥 이제 그 주어진 수식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치면은 시간 오버가 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시간 낭비. 그래서 약간 시간 낭비를 좀 유도하는데 근데 미적분에서 변화율을 배웠으면은 그 변화율처럼 요 P점과 B점도 서로 함수 관계가 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으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접근법이. 그래서 수원투에서 문제를 내기는 내는데 미적분에서 배울 수 있는 그래서 미적분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수학의 근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의 이제 근본적인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대 덕성여대가 수원투에서만 문제를 내긴 하지만 수원투에서 문제를 낸다고 치면은 조금 그 함수라던가 수열 이런 데에서 뭐 합성함수 아니면은 수학적 귀납법 이런 것들을 이용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두 가지 부분들이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에요.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를 내는 거지. 약간 조금 여기도 좀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의미 따지고 수식의 의미 따지는 거 정의 따지고 좋아하는 친구들 이렇게 유리하게 나와요. 이제 그리고 부산대 경무 때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약수령 얘기 좀 할 건데 약수령은 좀 길었으니까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